네, 안녕하세요. 독일의 경매왕의 독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교육생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과제를 내드릴 때 보면은 그 물건을 이제 임의로 선정을 하고 당연히 선정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선정 이유를 캐기보다는 시세 조사를 연습시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질문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이제 외관성만 딱 봐도 1억 8,900인데 6천이니까 매우 좋은 물건이죠. 이렇게 표신하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도 항상 3번 이상 많이 떨어진 경우는,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5번 떨어진 거 그 이상의 것도 잡아서 돈을 번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다른 학원 같은 데서는 3번 떨어지면 물건이 별로 남들이 다 안 본 거니까 안 좋은 거다라는 굉장히 무식한 발언들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이없는 소리고, 이제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의 어떤 말에서 나올 법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강의를 했던 학원은 몇 년 전에 이제 거대 그 3,500억 사기로 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항상 그러니까 티가 나는 거죠. 감추려고 해도 실력은 어디서든 티가 납니다. 자, 그럼 1억 8천에서 6천, 그러면 요것만 보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랬을 때 항상 요즘 같은 시기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있어서 전세 사기 사건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언급된 건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전세 사기라는 신조어가 있었던 거지, 옛날에는 전세 사기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월세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은 어떤 우리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방식이고, 이 전세가 있어야만은 서민들이 이제 주거 사다리를 타는 거죠. 그래서 버는 이익을 전세 보증금으로 넣어놓고 월세나 이런 거를 갖다가 지출을 좀 줄이다 보면은 이제 내가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사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전세인데, 이 전세에 굉장히 순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마치 전세가 나쁜 것인 것처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월세화가 돼버리면 국민들 대다수의 주머니가 약해지고 가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부자로 가는 길에 징검다리, 핵심 다리가 전세이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를 없애려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이미지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세 사기 사건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우연히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세는 월세보다 월등히 나은 제도죠. 누구에게? 세입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요즘 같은 전세 사기의 얘기가 한 6, 7년 전부터 났었고, 그거에 이제 거의 끝물에 이르는 사건들이 점점 끝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은 딱, 전세 사기 사건인가? 이렇게. 아니면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전세금이 고가의 전세가 선순위로 있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지만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고액의 전세의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압류는 23년인데 그 22년도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어줘야 되는 돈이죠. 물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어줘야 되냐면 지금 6,900이기 때문에 만약에 7천에 낙찰된다고 하면은 그 7천만 원이 이제 이 사람에게 먼저 배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물어내야 되는 사건이어서 별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만, 여기 항상 이렇게 의외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굉장히 안전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안전한 사건이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1억 8천인데 6,400이면 매우 좋은 물건에 속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1억 8천의 전세였지만 지금은 못해도 1억 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죠. 그러니까 경매가 보면은 주식에서 뭐 얼마를 투자해서 뭐가 올랐네, 주가가 올랐네 해서, 예를 들면 주가가 1000포인트 올랐을 때 자기 주머니도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정도 늘려면은
이 물건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 대비해서 어마무지하게 큰 돈을 투자해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바심을 내야만 가능한 거가 요즘 같은 시기죠.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경매가 그 압도적이다. 수익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에 방송에서도 있었지만은 남이 돈 벌고 어쩌고 저쩌고 신문에서 떠들면 그거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거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포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남들한테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못 쫓아갔을 때 오는 막연한 공포가 포모 증후군이고 이건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남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경매 물건 하나를 골라서 시세 조사를 3군데 이상 해라 했다. 네. 그 중에 이제 골랐는데 이 물건은 괜찮은 물건이고 입지 면에서도 아까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대비도 괜찮고 좋습니다. 자, 이런 물건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실제 자기가 들어가는 돈은 1, 2천 정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사와 전화 통화할 때 제가 조사하려는 빌라와 유사한 물건을 매물을 알아보려고 질문을 하면 더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다른 물건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해야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 그 초짜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빠져드냐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를 써라 했다.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략 전술이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경매 초보기 때문에 말재주도 없고 논리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뭐 직장 생활하면서 가족들 간에 친구끼리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은 거기에는 논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즉흥적이죠. 그러나 이 상대방에게 어떤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하는 말은 질서 정연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말로 옥죄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굉장한 기술이죠. 우리가 그 유도 신문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빼낼 때 그 신문 기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눈빛도 봐야 되는 것이죠. 음성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전화 통화하는 그 전화기 너머에 이제 중개사의 말과 어떤 상황들이 마치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계속 그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말과 질서 정연한 이 단계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뭘 물어봤지? 왜 전화했지? 이런 거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그냥 쓸려간다 그래야 되나? 끌려간다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더 좋은 물건을 추천하려고 하겠죠. 그거는 이제 중개사들은 뭡니까? 중개사들은 업자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것처럼 말을 하지 않으니 상대방은 지루하죠. 그러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의 물건, 자기가 보유한 물건을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당연한 상황에서 그 물건이 추천이 되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건의를 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건의한 어떤 물건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들도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의 말에 시큰둥하게 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째 여러분들이 다른 물건을 추천하도록 하지 않고 내 말에 집중하게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오히려 보유 물건이 가지고 있냐라고 오히려 추천 물건을 달라고 할 판이다 이거다. 그러니까 이거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끌려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서 상대방이 나는 10평짜리 고르고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신축에 20평짜리 권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이 조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추천 물건을 달라고 할 판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규모의 상황하고 유사한 물건, 그죠? 그래서 그 유사한 물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사 물건에 근접한 거를 달라고 할 판이지 오히려 추천 물건이 우리 물건하고 전혀 다른 물건을 가져올 때 그 말을 자르는 것도 능력인 거죠. 그럼 뭐 기분 나쁘게 자르지 않고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자르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전화 끊고 나면 내가 뭔 소리 했지 무슨 대화를 나눴지 라는 오리무중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거는 처음에 전화를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중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사람의 99.99%는 자기 주장이 세거든요. 절대로 남에게 굽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장을 엄청나게 세게 하지만 이상하게 낯선 지형, 그 다음에 이상하게 지식이 좀 동반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이상하게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상한 성격도 한국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이상하죠? 우길 때는 오지게 우기는데 굽힐 때는 그냥 남이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가르칠 때 그런 기질도 제가 이제 손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기질은 절대로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질을 손보는 장소가 시세조사 훈련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우선은 시나리오, 내가 뭘 궁금하고 어떤 걸 물어보려고 했어 라는 걸 확고하게 갖다 보면 다른 물건을 추천할 때 조차도 그 물건이 내가 궁금한 내 판단에 도움 주는 물건을 추천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라. 이건 뭐겠어요? 이 사람이 왜 나는 이런 물건을 구한다고 했는데 왜 전혀 다른 물건을 줄까? 당연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의심을 확고히 하고 거기서 탈출 화법을 고안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이 과제를 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훈련하는 연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려가지 않고 내가 줏대를 가지고 내가 애초에 정한 시나리오와 전략 전술을 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을 여기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자꾸 추천합니다. 어떻게 말해야지 될까요?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시나리오하고 내가 원하는 조사법 있잖아요. 이 물건에는 조사를 할 때 전화를 왜 들었습니까?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겠죠. 그거를 조사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조사 포인트도 미리 메모해 놓기를 해놓으면은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